네, 시작할게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은 뭔가요? 마이크를 키셔서 이야기하셔도 되고, 채팅창으로 하셔도 되고, 고등학교 입시요? 음, 왜요? 고등학교 입시는 왜요? 네. 아, 그럼 대학교 20대는 안 떨 수 있어요? 그럼 좀 바뀌겠네요. 제일 떠오는 순간이 이제 바뀌겠네요. 대입할 때. 또 다른 친구들은 없어요? 인상 깊었던 사건? 가장 인상 깊지 않았더라도 지금 생각난다 하는 거. 쌤도 입시가 생각나기는 해요. 쌤은 재수를 했기 때문에 재수 때, 네, 그죠. 재수 때 진짜 열심히 살았죠. 알바도 하고. 그거 말고 또 인상 깊었던 사건? 쌤이 워킹홀리데이 갔다 왔었어요. 호주에.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서 쉐어하우스를 운영했는데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면은 돈을 많이 벌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빚이 생긴 거예요. 빚이 생겨가지고 그때 그 빚 갚겠다고 일을 되게 많이 했죠. 새벽에 일어나서 공장 가고 저녁에는 청소하고 그렇게 살면서 집은 또 집대로 날리고 그로 인해 생긴 빚은 또 빚 갚고 그때가 좀 그래도 살면서 네, 도움이 되지 않았나. 좋은 경험이지 않았나 그래도. 그 빚을 갚는 그 행위 자체가. 워홀은 어디로 가보고 싶어요? 워홀도 되게 많거든요. 갈 수 있는 나라가. 음, 미국도 워홀이 있어요? 쌤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캐나다는 그래도 호주, 쌤이 갔었을 때는 호주는 아무나 워홀, 그러니까 나이 제한만 있고 비자만 발급받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였고, 그리고 캐나다는 추첨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추첨이 되면은 갈 수 있는 거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일랜드도 조금 흥했고 영국도 조금 흥했고 쌤은 그냥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쉽다고 하는 호주에 갔다 왔죠. 워홀은 왜 가고 싶어요? 쌤은 학비 벌라고 갔어요. 학비 벌라고. 학비 벌면서 여행도 하고 근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워홀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목적에 따라 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워홀 하면서 쌤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봤기 때문에 모든 건 다 경험이고 어쨌든 또 다른 친구 없어요? 인상 깊었던 사건?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가장 크게 분노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가장 크게 분노했었던 일은 비공개로 확인했어요. 음, 일본 정권이 문제죠. 그죠? 무시하는 거. 카나비 사건은 뭐예요? 카나비 좀 뭔지 몰라서. 아, 그죠. 여러분 어떤 거를 계약하거나 할 때
본인의 사인을 네, 어떤 걸 하든 계약서 잘 읽어야죠. 계약할 때는 아 그래요? 다른 사람이 찍은 거예요? 그럼 사기죠 사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모든 문제는 다 누군가가 돈을 갖고 장난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이득을 조금이라도 취하기 위해서. 근데 그 조금 때문에 아 맞아요. 이번에 코로나 또 이태원 때문에 그게 또 등교가 또 밀렸죠? 아 학교 앞에도 있어요? 아 학교 앞에 있어도 되나? 원래 그 범위가 있을 텐데. 아 아니구나. 정작 가보지는 않았구나. 쌤은 호주에 있었을 때 거기에도 또 번화가에 게이바랑 호주 그 뭐야 트랜스젠더 바가 있는데 줄이 엄청 길어요. 그냥 그 줄 선 사람들만 구경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별의별 사람이 예, 많아요. 쌤 그때 기억해보면 그러게요. 클럽 사람도 그러니까 좀 그렇죠. 사람이 많은 데를 직접 찾아서 간 거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는 그런데 다 폐쇄했는데 그죠. 그래서 좀 많이 모순돼요. 쌤이 생각해도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도 웬만하면 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놨잖아요. 그래서 학원 막 힘들다 뭐다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더 심해요. 군중심리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 그 아주대학교 심리학자 그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관계주의가 있어가지고 네, 관계주의가 있어가지고 관계를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면은 그 집단 혹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음, 틀어지기 싫다 혹은 무너지는 게 싫어서 따라하는 경향이 있어요. 혹은 그 사람이 무언가를 했었을 때 저걸로 어떤 거를 만들어냈구나 나도 해야지 하는 것도 심하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죠. 부글부글 끓었다가 금방 식는다 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성질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네. 어떤 한 이슈에 거의 확 몰렸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혹은 그 내용이 잊혀지거나 나중에 생각해보면 별게 아니었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죠.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5분만 5분만 더 자자. 쌤도 진짜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잠을 줄이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미라클 모닝이라고 한 달 정도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또 한 번 무너지니까 요새는 또 계속 자거든요. 또 이게 실제로 신경 성분이 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5분씩 더 자면서 결국 막 1시간을 채우고 막 1시간 반을 채우고 막 그런 경우가 쌤은 있거든요. 쌤은 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1시간 반 쿨하게 알람 맞춰놓고 잘 걸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런 어쨌든 그런데 그게 약간 마약이랑 비슷한 성분이 나온대요. 실제로 호르몬적으로.
그래서 이 5분만이 끊기가 힘든 거예요. 과학적으로 실제로 그렇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자는 게 더 피곤하다. 원래는 더 피곤하다. 그냥 아싸리 1시간 반 자는 거랑 5분씩 해가지고 1시간 반 자는 거를 비교했을 때 아싸리 1시간 반 자는 게 훨씬 더 좋은 건데, 근데 또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묘한 게 그 5분씩 자는 그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또 그것만의 매력이 있어요. 네, 맞아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내 피곤함과는 별개로 그렇게 자는 게 조금 재밌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더 피곤하다라는 거죠. 친구들은 보통 몇 시에 일어나요? 요즘에 몇 시에 일어나요? 맨날 달라요? 수업마다 좀 다른가? 8시 40분. 1교시가 보통 9시죠? 9시 반. 음, 음. 근데 이게 또 이제 학교를 계약해서, 그러니까 온라인 계약 말고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은 그만큼 이제 더 못 자는 거잖아요. 그럼 더 힘들지 않을까요? 2시간? 2시간을 더 못 자요? 멀리서 다니는구나. 보통은 1시간? 와, 3분? 3분은 너무 좋은데? 그게 달라질 게 없는 거 아니에요? 3시간, 3시간도 있구나. 근데 또 집이 학교랑 또 가까우면 아지트가 돼버리는데. 왕복 3시간. 그렇겠다. 지하철이 제일 힘들겠다. 아, 그죠. 또 그 시간대면은 그 시간대면 미리 앉아서 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1호선은 뭐 거의 던전이죠, 던전.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어, 쌤도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같은 거 지하철 뭐 버스 다 알죠. 진짜 콩나물. 1호선만큼 재밌는 공간이 또 없어요. 음, 지하철도 지하철인데 진짜 서서 가는 거는 더 힘들 텐데. 안성에서 오는 애도 있어요? 와, 그 정도면 자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성에서 오는 거면은 자고 일어났는데도 도착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목만 아프고. 자, 그러면은, 어, 강남 쪽은 왜 살고 싶어요? 강남 쪽에 살고 싶다는 친구가 있어서. 쌤은 강북 토백이라, 물론, 호주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뭐야, 대학교는 천안 쪽에 있어가지고, 그쪽 근처에서 자취했지만,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쉴 때는 주로 무엇을 하나요? 자는 게 최고죠. 또, 쉴 때 주로 하는 거. 게임, 자거나 게임한다. 진짜 가만히 있어요. 멍 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멍 때리는 게, 뭐라고 해야 되지? 멍 때리는 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삶이 빡빡하면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멍 때리면서 그게 다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쌤은 맨 처음에 멍 때리는 게, 와, 시간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멍 때리는 것 자체가 몸에 있는 시스템 혹은 머리는
그만큼 휴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멍 때릴 만큼. 예전에 어떤 어린 친구가 멍 때리기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평소의 일과를 보니까 매일 쉬지 않고 뭔가를 배우고 뭐 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엄청 어린 친구였는데 멍 때리기 대회 1등한 친구가 그만큼 쉼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 친구는. 그렇기 때문에 또 멍 때릴 때 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었겠죠. 그 친구한테는. 다들 티어가 좀 돼요? 협곡에 출근하는 친구들은? 아니면 즐겜러 뭐라고 해야 되지? 파이팅 넘치게 하는지 즐겜 모드로 하는지. 고급식에. 쌤 고급식에 한 번 해봤나? 두 번 해봤나? 그것도 아이디 빌려가지고. 쌤은 배그도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해봤거든요. 카트 재밌죠. 약간 서든도 그렇고 적응되기 전까지는 쌤이 좀 뭐라고 멀미 아닌 멀미를 하게 되더라고요. 모바일 카트도 있어요. 재밌겠다. 친구들끼리 그래도 게임하면 재밌잖아요. 사실 그 맛에 하는 건데. 쌤도 한창 게임할 때는 지금은 안 하는데 대학교 시절에 롤 했을 때는 그날 공강이다 하면은 공강인 친구 5명을 모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PC방에 가가지고 소환사의 협곡에서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게임만 하다가 그래서 6시 되면은 24시간 하는 또 국밥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뼈해장국 먹고 그러고 헤어졌던 게 기억이 나네요. 쌤 스타도 많이 했죠. 스타 1. 쌤이 쌤이 그 소환사의 협곡 처음 시작했었을 때 시즌이 2시즌인가 3시즌인가 그래요. 지금 몇 시즌인지도 몰라요. 지금 몇 시즌이에요? 스타 재밌죠. 근데 손이 굳어가지고 10, 와 10시즌이면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질문.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습관이 있다면? 욕. 욕은 끊는 게 좋아요. 확실히. 쌤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것 같아요. 대학교 때부터는 욕 거의 안 했고 음, 그런 게 있죠. 그 특히 중학교 때 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 심했던 것 같은데 거의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오히려 욕으로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중3, 고1, 고2 때는 진짜 욕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힘들게 했나요? 욕이 나오게끔. 그러니까 욕이 추임새 개념으로 욕을 하는 것 말고도 또 답답하니까 표출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음, 참 그런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 그냥 나는 가만히 있었으면 어떤 제로의 상태였는데 어떤 타인 혹은 환경에 의해서 마이너스 상태가 되니까 나는 제로로 가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마이너스 상태가 돼버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게 내 탓도 아니야. 그러면 더 답답하고 힘들고 화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열받는 건 그 제로의 상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되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이 고난과 역경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걸 내가 해야 돼? 이걸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야 돼? 라는 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더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날 가만히 안 둬서. 근데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걸 이겨내고 근육을 키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력이 돼서 더 큰일이 오면 가볍게 지나간다. 그것도 맞는 거고.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돌이켰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 애기였을 때는 뭐 숟가락 들고 음식 하나 입에 가져다 놓는 것도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 친구한테는 그게 현재로서 가장 큰 고민이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제대로 뜨고 입까지 가져가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근육을 키우고 습득시키겠죠.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했다고? 라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그만큼 성장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겪는 힘듦도 언젠가는 어떤 성장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남들과 적어도 대화를 나눴을 때 깊이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쌤은 또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이랑 혹은 간접 경험을 해본 사람이랑 비교를 했을 때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이 훨씬 우세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경험의 경중이나 혹은 형태에 대해서는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느끼는 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는 거.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당신도 모르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게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자주 하는 말. 음, 아니랑 근데, 어,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오, 보통, 미친 나오고, 레알, 우아, 입버릇 같은 거죠, 입버릇.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있잖아, 이런 거. 한번 들려줘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한번 마이크 푼 다음에, 알겠습니다. 부끄러우면 굳이 강요 안 할게요. 입버릇, 그죠?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은 아니고 의식적으로 하는 말 중에 자주 하는 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뭐 이런 거? 약간 힘듦을 느낄 때 생각해보면 이것보다 더 힘든 것도 해냈다. 생각해보면 쌤도 아니나 근데 같은 거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아, 그거 있다. 쌤 또 말버릇 중에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이건 제 생각인데, 네, 저는 그렇다는 거, 뭐 이런 거. 아무래도 또 수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혹은 누군가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100% 확신되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상적인 부분, 분석적인 부분 같은 걸 이야기할 때는 저는 그렇게 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제 생각에는, 쌤 생각에는 뭐 이런 거. 힘든 일 있어요? 어, 하나씩 차근차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쌤도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포기할까? 하는 순간 되게 많이 느껴요. 아, 이제 슬슬 끝낼 건데 25분이고 하니까 수업을 슬슬 끝낼 건데 그거 링크 한 번만 보내주세요. 소희가 올렸다는 그거. 그거를 엔딩곡으로 하고 수업을 맞출까 하는데 안 돼요? 그럼 안 하겠습니다. 링크가 오긴 왔어요. 링크가 오긴 왔는데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네, 링크가 오긴 왔는데 당사자가 거부한다면은 됐습니다. 쌤 따로 볼게요 그러면. 오, 조회수 18,000 되네요 진짜. 아하, 원래 그러면서 이제 또 급상승하는 거죠. 일단 쌤 구독할게요. 이건 뭐예요? 또 어떤 링크를 받았는데 뭔지 일단 확인을. 아, 이거 같이 보자는 친구가 있는데 거절하면은 안 볼게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마무리로 하고 수업 끝낼게요. 이거 되게 멋있어요. 음흠, 알겠습니다. 근데 되게 잘 치는데요? 되게 멋있었어요. 쌤이 제가 진짜 잘 저번에 치죠. 합주 한번 했었는데 그 합주하는 그 맛을 알긴 알겠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코드 몇 개밖에 몰라가지고 그것만 하는데도 재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고 저번처럼 어떤 느낀 점이나 혹은 하고 싶은 말, 좋았던 거, 나빴던 거, 뭐 이런 거 피드백 적어주시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